보자 얘들아.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A의 지점 D1으로부터 네 지점 D2, D3, D4, D5까지의 거리를, 표는 D1과 D5 중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어. 여기서 자극을 줬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경과된 시간이 4ms, 5ms, 6ms 때 1과 2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거고, 여기 있는 1과 2는 D2랑 D4 중 하나인데 뭔지는 아직 모른대요. 매치하라 이거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초가 나오면 그냥 4초, 5초, 6초라고 할게요. 어떻게 나누라 그랬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누라고 했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극을 준 지점부터 그 다음에 특정 지점까지, 여기선 D2나 D4가 되겠지. 특정 지점까지의 가는데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동그라미는 그래프 시간이라고 하라 그랬죠. 그러면 표에 다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 전체 막전이 중에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곳이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이라 그랬는데 플러스 30이 이렇게 두 군데에 나왔어요. 플러스 30이 이렇게 두 군데에 나왔어요. 두 군데에. 틀렸어. 다시 할 거야. 여기 플러스 30, 여기 이렇게 플러스 30. 그러면 얘들아 봐봐. 4초일 때 그래프 시간이 플러스 30이야. 그러면 그래프 시간이 몇 초일 때 플러스 30이죠? 2초일 때. 그럼 4초일 때 그래프 시간이 2. 그 다음에 6초일 때 그래프 시간이 똑같이 2야. 그러면 전체 4가 되려면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고, 여기는 4가 돼야 얘네 둘이 더해서 2가 되고 얘네 둘이 더해서 6이 되는 거겠죠. 다시 4초일 때 지점 2에서 그래프 시간이 2초, 6초일 때 지점 1에서 그래프 시간이 2초. 왜냐하면 4초일 때 지점 2의 막전이가 플러스 30, 6초일 때 지점 1의 막전이가 플러스 30이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지점 2와 4는 얼만큼 떨어져 있어? 2cm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어디서 D1에서 가든지 D5에서 가든지 얘네 둘의 차이는 2cm야. 근데 2cm 차이 나는데 시간이 몇 초 차이나? 2초 차이 나죠. 그러면 얘네 속도가 몇이라는 소리야?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속도가 1. 그러면 봐봐. 속도가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속도가 1cm/ms이다. 2cm 차이 나는데 시간도 2초 차이 나니까. 그러면 얘들아 봐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보자. 4초일 때 속도가 1인데 D2까지 2초 걸리려면 자극은 D1에서 와야 되니 D5에서 와야 되니 D1까지는 가는데 2초가 걸리겠지. 속도가 1이니까. 만약에 D5라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3초잖아. 그러면 뭐가 자극이 어디서 왔겠어? D1에서 자극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극은 D1에서 오고, 그럼 잡아봐. 자극은 D1에서 줬고, 그 다음에 4초일 때 D2까지 2초 걸린다. 그러면 4초일 때 지점 2가 플러스 30이니까 지점 2가 D2고 지점 1이 D4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볼까? 6초일 때 D1부터 D4까지 가는데 4초 걸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 시간은 2니까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5초일 때 보자. 얘들아 5초일 때 지점 2는 D2죠. 5초일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 속도가 1이니까 2초. 그럼 남은 시간은 3초. 이 3은 그래프 시간이니까 3초일 때 마이너스 80이니까 A는 마이너스 80이 맞겠죠. 디귿 볼까요? 4초일 때 이렇게 나눠보자. D3. 얘들아 4초일 때 D3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요? 3초 걸리죠. 그럼 그래프 시간 몇이에요? 1이죠. 1초일 때 볼까요? 탈분극하고 있지. 그래서 답이 4번. 12번.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온 조절 중추에 기억 자극과 니은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체온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은 고온과 저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먼저 고온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더울 때야. 더울 때. 덥다야. 그 다음에 저온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춥다예요. 춥다.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더워. 그러면 내 몸이 덥잖아. 그럼 내 몸에 설정점은, 안 그래도 내가 몸에서 열을 안 내더라도 밖이 더운데 내 몸의 설정점은 낮게 잡겠죠.
그러면 이거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내 몸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몸의 온도가 낮아져요. 그 다음에 저온 자극, 추워. 그럼 추우니까 내 몸 안에서 열을 자꾸 만들어서 열을 자꾸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내 몸의 설정점을 얘는 높게 잡아요. 높게. 그럼 어떻게 되냐?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내 몸의 설정점을 낮게 잡으면 열 발생량, 내 몸 안에서 열 발생량이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추워서 설정점을 높게 잡으면 내 몸 안에서 열을 막 만들려고 하잖아. 그럼 열 발생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내 몸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열 발생량과 관련 있는 거는 무엇이 하냐? 호르몬 중에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하는데 이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의 세포 호흡이 촉진이 돼요. 그럼 세포 호흡이 촉진되면 각 세포마다 열을 만들겠죠. 그래서 세포의 안에서 만들어지는 열이 많아지니까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더워서, 그럼 내가 안 그래도 더우니까 내 몸에서 바깥으로 열을 밖으로 발산하려면 발산량은 반대로 증가할 거예요. 추우면 몸에 열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발산량은 감소할 거야. 그럼 이렇게 열 발산량과 관련 있는 것은 신경 중에 교감신경이야. 교감신경.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열 발산량을 증가해야 돼. 더워서. 그러면 교감신경이 완화가 돼. 교감신경이 완화. 덜 작용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확장을 시켜요. 확장. 그럼 피가 더 많이 다니겠지. 그래서 더울 때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이렇게 피가 많이 다니면서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그리고 추우면 교감신경이 강화가 돼. 그래서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수축을 해요. 그래서 겨울에 피부 같은 게 이렇게 창백해지는 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문제를 보면 봐봐. 기역의 자극을 줬더니 얘들아 온도가 올라갔어. 그 다음에 니은의 자극을 줬더니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은 저온 자극이죠. 그러면 기역의 자극은 뭐가 되겠어요? 저온. 그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는 자극, 내 몸의 온도가 내려가는 자극은 어디야? 고온 자극. 그러니까 니은은 고온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사람 체온 조절 중추에 니은 고온 자극이 오면 피부 근처의 혈관은 확장되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고 피를 바깥쪽으로 잘 내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답이 디귿인데 3번.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는 여기다 써 간뇌 시상하부. 체온 조절뿐만 아니라 뭐 혈당, 삼투 이러한 항상성이랑 관련된 것은 모두 다 간뇌 시상하부다. 13번 볼게요. 그림 가는 어떤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조사한 종 ABC의 단위 면적당 생물량의 생물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ABC 사이의 먹이 사슬을 나타낸 것인데, ABC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눈을 뜨자. A는 식물이니까 생산자겠죠? 생산자는 생산자를 토끼가 먹어. 그러면 B는 뭐야? 생산자를 다이렉트로 먹으니까 1차 소비자. 이 토끼를 먹는 C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2차 소비자예요. 얘들아, 이 화살표 봐봐. 양방향이야? 일방향이야? 일방향이지. 생산자를 1차가 먹고 1차를 2차가 먹고. 이거 무슨 관계죠? 종과 종 사이에서 포식과 피식이야.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를 보면 종 A, 즉 생산자가 생물량이 현저하게 많죠.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말했어요. 생산자가 현저하게 많아야 된다. 기억 볼까요? 구간 1 동안에 C의 생물량분의 B의 생물량. 얘들아, 구간 1 동안에 C의 생물량은 일정해. 얘는 거의 일정. B의 생물량은 증가했어요. 그럼 분자가 증가. 그럼 전체 값은 증가니까 기억은 맞다. 니은 C는 1차 소비자, 노노 2차 소비자. 디귿 이 시기에 A와 B 사이의 경쟁 베타. 얘들아, 경쟁 베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생태적 지위,
뭐 서식지라든지 아니면 먹이라든지 이런 게 겹쳐야 경쟁이 일어나는데 얘는 경쟁이 아니라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가 명확한 포식과 피식이기 때문에 경쟁은 두 개가 비슷한 애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얘는 포식과 피식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다. 이건 틀리면 안 돼. 진짜 이건 틀리면 바보야. 14번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념색체 있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된 거고 얘네가 7번이래요. 그럼 얘는 몰라. 근데 사람이니까 그냥 편하게 8번이라고 할게. 얘들아 그냥 8번이라고 얘를 한번 들어볼게. 그냥 여기 한번 봐봐.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거 뭐라 그랬죠? 다인자 유전. 다인자. 요즘 다인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데 얘들아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자.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은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5가지이고 A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은 8분의 3이며 A의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일 확률은 8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얘들아 여기를 일단 먼저 봐봐. 이걸 딱 보는 순간 라지 A와 라지 B는 같은 염색체에 있대. 그럼 얘를 이렇게 나눠 봐봐. 얘네가 같은 염색체에 있고 얘가 같은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얘네가 같은 염색체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P와 Q 사이에서 P와 Q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A야. 근데 이 A는 표현형이 5가지고 부모랑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고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일 확률이 8분의 1이래요. 그럼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럼 얘가 같은 염색체, 얘가 같은 다른 염색체, 서로 다른 염색체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 여기서 부모의 유전자형을 한번 유추를 해보자. 이 라지 D 하나, 라지 D 하나 누가 준 거야? 각각 부모가 준 거야. 그러면 P도 라지 D가 하나 있는 거고 Q도 라지 D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보면 부모는 P도 각각 라지 A가 있고 Q도 라지 A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은 부모가 줬겠지 각각이. 그러면 A와 B는 같은 염색체에 있으니까 이렇게 묶이거나 이렇게 묶이거나겠지. 그냥 가정을 해. 아빠인 P가 라지 A, 라지 B가 같이 있는 염색체를 준 거고 엄마인 Q가 라지 A와 스몰 b를 같이 갖고 있는 염색체를 준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 우리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표현형이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표현형이 대문자 개수가 서로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는 얘네 나와인 P 같은 경우는 나온 것만 대문자가 3개야. 여기는 2개야. 그러면 얘를 한번 맞춰보자. 그냥 어떻게 맞출 거냐? 그냥 유전자형이 같으면 표현형이 같죠. 그럼 그렇게 보자. 유전자형이 같은 표현형이 같다. 그러면 P가 라지 A, 라지 B가 같이 있는 염색체가 있으면 Q도 라지 A랑 라지 B가 같이 있다라고 놓으면 Q가 라지 A, 스몰 b가 있는 염색체가 있지. 그러면 P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다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얘가 얘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얘가 얘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요. 얘가 얘를 만나면 이렇게 되고요. 얘가 얘를 만나면 똑같은 게 2개 생겨.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맞춰보는 거야. 표현형이 5가지래. 그러면 지금 7번과 8번 염색체에서 대문자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일단 7번에 있는 대문자의 개수 여기 몇 개야? 3개. 여기 몇 개야? 4개. 여기 몇 개야? 2개야.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봐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럼 얘들아 봐봐.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가 나올 확률 곱하기 라지 D, 라지 D가 나올 확률을 곱해야 8분의 1이 되는 거잖아.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가 나올 확률은 네 가지 중에, 왜 네 가지냐면 얘가 두 가지니까 네 가지 중에 두 가지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야. 얘가 나올 확률이. 얘가 나온 확률은 4분의 1이 되어야 곱해서 8분의 1이 되잖아. 얘들아, 라지 D, 라지 D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면 얘네는 지금 다른 거여야지. 뭐라고 쓸 수 있어? 스몰 d, 스몰 d 라고 쓰고, 그러면 얘가 얘를 만나면 라지 d, 라지 d, 얘가 얘를 만나면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만나면 라지 d, 스몰 d 두 개, 이렇게 만나면 스몰 d, 스몰 d야. 여기도 대문자 개수 세보자. 여기가 두 개, 한 개, 빵개. 그러면 이 7번 염색체가 이 8번 염색체를 만날 수도 있지. 그럼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는 총 5개. 그 다음에 이 7번 염색체가 이 8번 염색체를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는 총 4개. 이 7번 염색체가 이 8번 염색체를 만나면 대문자는 총 3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만나면 대문자는 합쳐서 총 6개.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A가 라지 D, 스몰 D를 만나면 대문자는 합쳐서 5개. 여기 첫 번째 나왔네.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A가 라지 D, 라지 D를 만나도 대문자는 총 4개.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가 얘를 만나면 대문자는 총 4개 나왔고,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가 라지 D, 스몰 D를 만나면 대문자는 총 3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가 스몰 D, 스몰 D를 만나면 대문자는 총 2개야. 그러면 어때? 표현형 총 5개. 다 맞았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조금 지저분하니까 P와 Q의 유전자형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얘가 이렇게 만나면, 근데 얘랑 똑같으니까 2개. 지금 똑같은 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좀 지저분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얘가 얘를 만나면 라지 D, 라지 D, 이렇게 만나면 라지 D, 스몰 D인데 2개고 스몰 D, 스몰 D예요. 그러면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이거야. A의 표현형이 부모랑 같을 확률, A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의 표현형, 자식의 표현형이 부모랑 같으려면 부모랑 대문자 개수가 똑같아. 그럼 부모의 대문자 개수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대문자가 4개여야 돼. 그럼 대문자 4개인 걸 찾아봐봐. 뭐 어떻게 돼요? 얘가 선택될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럼 대문자가 4개이려면 밑에서 스몰 d, 스몰 d가 선택돼야지. 얘가 선택될 확률 4분의 1 더하기, 만약에 얘가 선택되려면 대문자 몇 개죠? 3개죠. 그럼 밑에가 대문자가 하나가 돼야 합쳐서 4개가 되지.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선택될 확률이 4분의 1인데 대문자가 2개니까 합쳐서 4개가 되려면 라지 D, 라지 D가 돼야 되잖아. 다 더해봐. 몇이야? 1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하면 16분의 6이니까 약분한 8분의 3 다 맞았지. 그러니까 부모는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구나. 그럼 이 자식이 문제가 이거야. 유전자형이 이 사람과 동일한 표현형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대문자가 총 몇 개 있어? 3개여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살짝 지워볼게요. 대문자가 3개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어떻게 되냐면, 얘를 괜히 지웠구나. 다시 쓰자. 이거를 집에서 한번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다인자는 내가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 대문자가 3개가 돼야 돼. 그럼 얘는 이미 이거 자체로 4개니까 얘는 선택되면 안 되지. 얘가 선택되겠다고 해볼까? 얘가 선택될 확률은 4분의 2니까 뭐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2분의 1. 얘들아, 얘가 선택되려면 대문자가 밑에선 빵개가 돼야 돼. 그럼 얘가 선택될 확률은 4분의 1 더하기. 면 얘가 선택됐다고 해볼까? 얘가 선택될 확률은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곱하기 대문자 2개지. 밑에도 몇 개가 돼야 돼요? 대문자가. 아니, 밑에 몇 개가 돼 합쳐서 3개야? 얘가 선택돼야 되잖아. 2분의 1. 뭐 없지. 뭐해? 8분의 2니까 답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인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선생님 생각에 대문자 개수를 정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생소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할 텐데 수업 시간에도 할 거지만 이게 이해가 안 가면 계속 이거 지금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5번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를 결정하는 세 개의 염색체는 모두 상염색체일 때 가는 모두 상염색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도 아빠고 엄마든 아빠든 모든 자식이든 간에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면서 유전자가 다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가 라지 H, 라지 H 스타, 라지 R, 라지 R 스타, 그 다음에 라지 T 스타 이렇게 돼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고 핵형이 정상이래. 그러면 아버지 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림을 봐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H와 R이 같은 염색체 있지. 얘네 둘이가 지금 같은 염색체 있고 얘는 따로 염색체 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같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라지 H와 라지 R 스타는 항상 같이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라지 H 스타와 라지 R도 항상 같이 온다는 거야.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라지 T 스타, 라지 T 스타죠. 이렇게 나눠서 빡큐 같긴 하지만 엄마 거는 라지 H와 라지 R이 같이 오고 라지 H 스타와 라지 R 스타가 같이 오고 그 다음에 라지 T 스타 이렇게 생겼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게 좀 약간 좀 생소하죠. 아버지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아버지는 기억이 일어났대. 기억이. 그 다음에 기억이 일어나서 형성된 정자 P와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니은이 일어났대. 니은이. 그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니은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난자 Q가 만나서 자녀 A가 태어났다라고 돼 있어. 근데 이 기억과 니은은 뭐냐면 기억과 니은은 비분리. 염색체의 비분리와 결실 중 하나래. 뭐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은 선생님 이렇게 그래프 나오면 일단 써보라고 했지. 봐봐. H 스타가 없어. 얘들아 H 스타가 없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야? H 스타가 아예 없다는 거야. H가 2개 있다라고 말하기는 살짝 성급할 것 같으니까 봐봐. H 스타가 일단 없어. 그 다음에 라지 R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지 T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T 스타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상하죠? 그럼 하나씩 역추적을 해보자. 얘들아, 자식이 라지 R이려면 부모의 아빠의 라지 R 하나와 엄마의 라지 R 하나가 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라지 R이 와야 되는데 쌤이 연관이라 그랬으니까 라지 R이 오면 라지 H 스타도 같이 와야 되고 아빠한테서는 엄마한테서는 라지 H도 같이 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식은 H 스타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없다는 소리야. 없다. 뭐야? 결실. 즉 정자 P에서는 기억에서는 H 스타가 결실되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고 엄마의 난자에서는 라지 H와 라지 R이 같이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 여기 그래프 있죠. 여기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는 라지 H를 카운트하는 게 없으니까 라지 H가 표현이 안 된 것이다. 알겠어? 야, 그럼 기억이 결실이면 니은은 뭐겠니? 비분리잖아. 엄마한테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얘들아, 봐봐. 아빠는 얘는 정상적으로 줬을 거 아니야. 그럼 아빠는 무조건 자식한테 뭘 줄 수밖에 없어? 라지 T 스타를 하나 줄 수밖에 없어. 그럼 하나는 무조건 아빠한테서 온 거야. 그럼 이건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라고. 라지 T 스타는. 엄마의 라지 T 스타가 같이 온 거야. 그러면 이제 아직 수업 시간에 안 배웠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잠깐 그려볼게. 라지 T와 라지 T 스타가 있어요. 얘만 그릴게. 그러면 라지 T 스타, 라지 T 스타죠. 얘들아, 얘가 만약에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비분리가 일어났어. 그럼 뭐야? 원래 1분열 분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비분리가 일어났다. 안 떨어진 거야. 그럼 이게 한쪽으로 다 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먼저 써볼까?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 얘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쌍으로. 뭐 그럼 같잖아.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라지 T를 가진 염색체는 위로, 라지 T 스타를 가진 염색체는 밑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요. 얘가 이게 아니고. 그러면 얘가 이제 두 번째 분열에서는 분열될 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T와 관련된 염색체는 안 오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라지 T와 라지 T 스타가 이렇게 같이 오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라지 T와 라지 T 스타가 상동 염색체 관계잖아. 우리가 다 따지고 봤더니 엄마한테서 라지 T와 라지 T 스타 상동 염색체가 같이 왔다는 것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나는 1차 때 비분리가 일어나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안 되고 같이 왔다 이건인 거잖아. 그래서 니은 봐봐.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상동 염색체가 같이 왔으니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기억 볼게. 난자 Q는 엄마는 라지 R을 줬으니까 라지 R이랑 같이 있는 라지 H도 같이 있겠죠. 디귿 볼까요? 그럼 이게 중요해. 지금 이게 염색체가 다 상염색체라고 했어. 그러면 2에는 46이야. 그러면 상염색체 44랑 이게 뭐 XX일 수도 있고 상염색체 44랑 XY일 수도 있는데 이 성염색체는 말하지 말자고.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 봐봐. 상동염색체가 같이 왔어. 엄마 거에서. 그러면 원래 정상은 44여야 되면서 엄마한테 하나 더 왔지. 44가 아니라 45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16번 볼게. 16번. 다음은 사람 피의 세포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유전형질 A는 대립유전자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가나다 세포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감수분열에서 나타나는 중기의 세포이다. 가나다 중 두 개는 G원기 세포 1로부터 형성이 됐고 나머지 한 개는 G원기 세포 2로부터 형성이 되었다. 이걸 보고 일단 선생님이 감수분열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G원기 세포가 1과 2라고 문제에서 나타났어. 내줬어. 얘가 1이라고 하면 얘가 2. 왜냐면 선생님 첫 번째가 G원기라고 했잖아. 첫 번째가 G원기. 이렇게. 그 다음에 표는 가나다에서 대립유전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유무를 나타낸 건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이거 중에 하나래. 얘가 기역부터 리을까지 하나를 매치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를 수특에서 우리가 같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작년 수특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얜 사람이야. 그러면 가라고 하는 세포는 4개 중에 하나만 있어. 니은이라는 것만. 너네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상염색체일까, X염색체일까, Y염색체일까? 일단 여자인 선생님은 Y염색체는 없겠지. 하지만 상염색체는 있잖아. 즉 다시 말해서 대립유전자 니은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가는 또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 봐봐. 나는 상염색체에 있는 니은 유전자가 있고 리을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만약에 얘가 리을이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일 수도 있고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일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러면 얘를 성염색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리을 같은 경우를
해볼게. 그럼 다를 보자. 다는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리을이 있으면 기억 유전자는 어디에 있는 거야? 항상 상염색체에 있는 거죠. 그럼 디귿은 성 이렇게 돼서 기억 리은이 대립 유전자, 디귿 리을이 대립 유전자고 기억 리은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고 디귿 리을은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다라는 게 솔직히 이게 보고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연습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다시 그려볼게. 이게 얘들아 상염색체고 이게 X, 얘가 Y라고 해볼게. 이게 X, 얘가 Y 염색체. 그러면 잘못 그렸네. 이게 X, 얘가 Y, 얘가 X, 얘가 X, Y, Y. 얘를 잘못 그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얘도 다시 이게 X 염색체, 얘도 X 염색체. Y X X Y Y야. 그럼 얘들아 봐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세포 여기 세포 얘네들은 지금 세 개 같은 경우는 뭐가 없어? X가 없어. 그 다음에 이 세포 여기 세포 이 세포 여기 세포는 뭐가 없어? Y가 없어. 즉 성염색체는 세포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거기에서 보면 얘들아 지금 이 염색체는 선생님 상염색체라고 그린 거거든. 모든 세포에서 이 염색체는 어때요? 항상 있죠. 즉 생각을 해서 하면 모든 세포에 항상 있는 염색체는 상염색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는 성염색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 얘가 조금 쉬워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얘를 여기 있죠? 여기 세포에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구나. 여기에 있는 애를 니은 유전자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에 니은이 있겠지. 여기에 니은이 있겠죠.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똑같이 니은이라고 해볼게. 니은. 여기에 니은, 여기에 니은, 여기에 니은. 니은 유전자. 얘를 이렇게. 어머나 망했네. 다시 그릴 수 있을까? 뭐 다시 그려보자. 했다. 여기에 니은. 얘가 니은 유전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나다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 중 나타나는 중기의 세포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중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를 가세포라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가세포는 니은만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얘를 나세포라고 해볼게요. 나세포는 니은이랑 뭐가 있죠? 리을이 있죠. 그럼 이 X염색체에 리을이 있다. 여기 이렇게 리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들아 여기에 리을이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세포니까. 여기도 리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리을이 있는 또 다른 세포가 다죠. 그럼 리을과 기억이 있지. 그럼 이 반대편에 여기는 뭐가 있겠어? 기억이 있다는 소리야. 즉 다시 말해서 기억과 니은은 상염색체에 있는 상동염색체고 상동 유전자, 그러니까 상동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고 리을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H, 스몰 h, 라지 t, 스몰 t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X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얘가 문제를 풀 때 지금 가같이 모든 유전자 중에 딱 하나만 딸랑 있다? 이거는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구나라는 게 바로 느낌이 와야 된다고. 그러면 니은이 똑같이 있는 나를 보면 얘가 상염색체에 있는 거니까 상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얘가 성. 그러면 똑같이 여기가 성염색체에 있으면 성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상.
이해 갔어요? 즉 얘는 봐봐. 이 네 개가 다 있는 게 아니라 네 개 중에 상염색체에 있는지 뭐가 모르겠지만 상염색체에 있는 두 개는 있지만 두 개 중에 만약에 라지 T, 스몰 T가 성염색체에 있다고 했을 때 두 개 중에 하나만 있고 얘는 남자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기억 볼게요. P에서 기역과 디귿을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기역과 디귿을 모두 갖는 생식세포 그러면 디귿은 얘들아 아예 없어. 여기 봐봐. 디귿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 보면 모든 세포에서 없어. 그냥 디귿은 이 사람한테 없는 유전자야. 그러니까 아예 당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니은 가와 다. 다는 뭐죠? 기역과 리을을 갖고 있는 얘가 다잖아. 가와 다는 똑같이 N 상태로 핵상이 같고요. 1로부터 나가 만들어졌다. 1로부터 두 개가 만들어졌대. 그럼 가다. 가다가 1로부터 만들어졌잖아. 그럼 나는 2. 그러니까 얘는 답이 2번.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한번 열심히 잘 풀어보세요. 18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지역의 식물군집에서 우점종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이 지역에 방연구 설치하고 A, B, C, D 5개. 그 다음에 상대밀도, 상대빈도, 상대피도를 구한 결과이다. 우점종에 이래. 우점종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했냐면 수업 시간에 했는데 중요도. 다른 말로 중요치가 가장 높다. 그럼 중요도가 뭐냐면 상대밀도 더하기 상대빈도 더하기 상대피도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말했는데 이 밀도는 개체수야. 개체수. 빈도는 뭐냐면 방연구수예요. 방연구수. 그 다음에 피도는 뭐랑 비례한다 그러냐면 면적이랑 비례한다 그랬어. 문제 볼게요. 기억. 중요도가 가장 큰 게 우점종이니까 A 맞죠.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은 피도 보라 그래서 가장 높은 거 B. E가 출현한 방연구수 상대 빈도 보라 그랬어요. 5개. D가 출현한 방연구수 26개. 많다? 아니다.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20번 볼게요. 다음은 초식동물종 A와 식물종 P의 상호작용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P가 사는 지역에 식물 P가 사는 지역에 초식동물 A가 유입이 됐대요. 그랬더니 P의 가시가 많아졌대. 이렇게 관찰을 한 거야. 그럼 A가 P를 뜯어먹겠지. 얘가 뜯어먹으니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대. 선생님 생각에 뜯어먹으면 줄어들 것인데 가시가 많으니까 가지치기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 P를 집단 기역과 집단 니은으로 나누고 기역에만 여기 기역은 A가 못 오고 그 다음에 그럼 A가 못 오니까 얘는 P를 뜯어먹지 못하죠. 그 다음에 그럼 니은은 A가 가니까 얘는 P를 뜯어먹겠네. 그럼 여기서 얘들아 차이가 A를 주고 A를 안 주고 A를 주고자 하면 이게 뭐겠어? 조작변이겠죠. 그 다음에 결과를 보자. A가 P를 뜯어먹으면 얘지. P의 가시가 많아진다. 그럼 얘가 결과잖아요. 결과. 얘는 결과니까 얘는 무슨 변인이겠어? 종속 변인이겠지. 결과니까. 기억을 볼게요. 이는 기억이다 그랬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도 여기를 안 읽었구나. P의 가시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그러면 P의 가시가 많은 건 니은이니까 1이 니은이 되겠지. 그러면 1이 니은이면 2는 기억이다. 그럼 기억은 맞죠. 연역적 탐구 방법 관찰을 해서 뭐뭐할 것이라 생각했다. 가정을 만들어서 대조군을 설정을 해서 대조 실험을 했으니까 연역적 탐구 방법 맞고 조작 변이는 P의 가시수 그랬는데 조작 변이는 A를 넣고 안 넣고 가시수는 종속 변이니까 답은 3번. 자 얘들아 오늘 이거 듣느라고 너네도 고생이 많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기본에 충실한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한 심화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전 문제 많이 나왔다 그랬는데 유전 문제 그 전체 점수 배점이 13점이더라고. 그러니까 유전을 빼면 37점인데
선생님 생각에 유전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점수 배점은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 15, 16, 17, 19번까지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특히 19번 같은 문제는 감소 분열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 생각이 되고요. 열심히 하도록 꼭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고 인생 화이팅!